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ESG 비즈니스 리뷰 기사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달콤한 초콜릿,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초콜릿 가격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게 기후 변화나 또 아동 인권 문제와는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초콜릿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 생산 과정, 특히 이제 전 세계 카카오의 한 70%를 생산하는 서아프리카 상황은 좀 심각합니다.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렇죠. 제일 먼저 와닿는 건 역시 가격이죠. 2024년에 카카오 가격이 50년 만에 최고치, 톤당 12,000달러까지 넘었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선물 시장 재고까지 뭐 사상 최고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뭐랄까 초콜릿 대란 수준인 거죠. 그 정도군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서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입니다. 이게 뭐 폭우가 왔다가 또 가뭄이 들었다가 병충해까지 계속 반복되니까 카카오 생산량이 확 줄어든 거죠. 아, 기후가 불안정해서 그렇군요. 네, 특히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카카오 나무의 70%가 노령목이에요. 오래된 나무들이죠. 70%나요? 와. 네, 그래서 기후변화나 병충해에 훨씬 더 약해요. 이게 결국 생산 기반 자체를 흔들고 농가 소득은 줄어들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서아프리카 농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소비량이 엄청나니까요. 전체 소비의 45%나 차지한다고 하던데 타격이 크겠어요? EU가 그래서 산림벌채 지역 카카오 수입 금지 이런 규제까지 만들었고요. 네, 그런 규제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보려면 카카오 자체의 역사, 그 여정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역사요? 어떤 점이요? 카카오 원산지가 사실은 남미거든요. 아, 남미였군요. 네, 17세기 유럽 귀족들이 음료로 마시다가 19세기의 스위스에서 다니엘 페터랑 앙리 네슬레, 이 사람들이 밀크 초콜릿을 딱 만들면서 대중화되고 산업이 확 커진 거죠. 아, 밀크 초콜릿 발명이 결정적이었군요. 네슬레 이름이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1980년대 들어서 남미의 병충해가 확 돌아요. 아, 그래서 생산 중심지가 지금의 서아프리카로 옮겨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사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정작 지금 서아프리카 농부들은 초콜릿 맛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마치 커피는 원산지가 아프리카인데 주력 생산지는 남미가 된 것과는 정반대 경로를 걸은 셈이죠. 그러네요. 참 묘하네요. 근데 이 초콜릿 산업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역시 아동 노동 문제입니다. 아, 네. 이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ESG 비즈니스 리뷰 기사를 보면 코트디부아르랑 가나 이 두 나라에서만 거의 156만 명의 아이들이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하고요. 156만 명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 절반 이상이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들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끌려와서 전기톱을 쓰거나 농약을 뿌리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데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농가의 극심한 가난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일터로 내몰리는 거죠. 근본 원인은 빈곤이에요. 다 정말 큰 현실이네요. 네슬레나 허쉬 같은 큰 기업들도 아동 노동 착취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고요. 2001년에는 허키 냉겔 협약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아동 노동을 없애려는 노력도 있었어요. 아, 그런 협약도 있었군요. 네, 근데 문제는 농장 대부분이 너무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감시가 사실상 어렵고 실질적인 개선은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농가 소득이 10% 줄면 아동 노동은 오히려 5%가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구조적인지 보여주는 거죠. 협약까지 맺었는데 20년 넘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건 단순히 감시가 어렵다는 걸 넘어서는 문제 아닐까요? 혹시 기업들의 의지 문제라던가 더 근본적인 뭔가 구조적인 장벽이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구조적인 빈곤 문제 해결 없이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높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카카오 대체제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 대체제요?
하긴 카카오 공급이 불안정하니까요. 네. 예를 들면 독일 스타트업 플래닛 에이푸드라는 곳에서는 해바라기 씨를 발효시켜서 초비바라는 걸 만들었어요. 초콜릿 원료 대용이죠. 해바라기 씨로요? 신기하네요. 네. 또 이탈리아에서는 캐롭, 그 쥐엄나무 콩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스위스 취릴 공대에서는 카카오 열매에서 보통 버려지던 펄프 부분을 활용하는 기술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오,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있네요.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이나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런 대안들이 주목받는 거겠죠?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뭐랄까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윤리적인 고민보다는 단순히 카카오 부족 사태에 대한 시장의 대응이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초콜릿 산업은 기후변화라는 환경 문제와 아동노동이라는 인권 문제, 이 두 가지 위기에 딱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달콤하게 즐겼던 초콜릿 한 조각에 이렇게 서아프리카 농가의 고된 현실, 또 아이들의 눈물이 숨어 있었다는 게 참 마음이 무겁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을 올리거나 대체제를 찾는 걸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고 아동노동을 뿌리 뽑기 위한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뭐 기업, 정부,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달콤함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우리의 작은 고민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시장과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